한자 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I like 한자. 안녕하세요. 글자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글자는 사자성어편에서 배웠던 곡하가세의 첫 번째 글자죠. 바로 구불곡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대나무 같은 재료를 구부려서 가로 세로를 교차시켜 만든 바구니와 관련이 있는 글자였습니다. 오늘처럼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이제 오늘의 글자들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8급, 준 7급, 준 4급 순서로 되어 있네요. 이번엔 각 글자에서 구불곡자의 위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모두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꼭 고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글자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글자는 법전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전자를 쓸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맨 아래에 있는 가로획을 살짝 길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구불곡자 아래에는 이렇게 8팔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전자의 부수 글자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숫자가 아니라 형태에만 주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상 다리 또는 두 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법전자에 책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구불곡자, 바구니의 모습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형태를 책꽂이에 책이 꽂힌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겠죠? 예전에는 법전자를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책상 위에 책이 가지런히 꽂힌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뜻도 이해하기 쉽고 형태도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활용 예시 보겠습니다. 법전과 사전에 법전자를 쓸 수 있는데요. 법전은 법과 관련이 있으니까 법법자를 쓰고 사전은 언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사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보실 두 번째 글자는 농사, 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불곡자 아래에 이 글자는요. 준 3급 수준의 글자로 두 개의 대표 뜻을 갖고 있어요. 별진 또는 때 신자라고 부릅니다. 이 글자는 조개 껍데기 사이로 살짝 나온 조갯살의 모습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별자리 같은 것을 보고 계절 같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별과 때라는 의미를 연결시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글자 구불곡자를 더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농사할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농사철이 되어 바구니를 들고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시 단어 살펴볼게요. 농장과 농촌이 나왔습니다. 농장의 장은 마당 장자를, 농촌의 촌은 마을 촌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방금 배운 농사농가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풍년풍이라는 글자입니다. 풍년풍의 아랫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글자는 우리가 8강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는 콩두자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그릇을 쓰게 되는데요. 그것을 제기라고 부르죠. 바로 제기의 모습을 본뜬 글자가 콩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풍년풍자는 추석 차례상을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바로 콩두자 제기에 놓을 음식들을 구불곡 바구니에 가득 담아 오는 것입니다. 그 바구니 안에는 햇 곡식과 햇 과일이 가득 들어있겠죠? 그런데 풍년풍이라고 불리우는 글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인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운 풍년풍의 본자고요. 난이도는 특급입니다. 구불곡에서 달라진 부분이 조금 눈에 안 들어오신다면 이 부분을 벼 이삭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좀 더 낫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특급 글자를 제가 굳이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주 쓰는 어휘들 풍부, 풍족, 풍년, 풍성 이런 단어들이 국어사전에서 복잡한 풍으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풍부의 부는 부유할 부고요. 풍족의 족은 발족이지만 여기에 넉넉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글자편 35번째 시간은 구불곡자와 함께 했습니다. 즐거운 학습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